이 장면을 다시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온종일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기운을 다 소진하고 집이라는 안식처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 때 당신이 기대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눈맞춤, 오늘 고생했어 라는 짧은 한마디, 혹은 내가 이 공간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아주 작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소파에 파묻혀 휴대폰 화면에 푸른 빛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어오는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지난 몇 달간 당신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생기 넘치는 미소를 화면 속 누군가에게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건네면 그녀는 마치 방해받았다는 듯 귀찮은 표정으로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해보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그 5인치 화면 너머 가상 세계에 가 있습니다.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당신의 질문에는 영혼 없는 단답형 대답만 돌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을 가득 채운 그 소리 없는 비명 같은 정적 속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회복 불가능하게 부서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남성이 처한 잔인하고도 고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를 사소한 불평으로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대폰 중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관계 내 정서적 주권과 권력 역학이 통째로 뒤바뀌는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을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재미없는 놈이라서라는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 여성들에게 휴대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한한 인정의 셈입니다. 곁에 있는 당신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휴대폰 속 가상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에 집중된 관심을 주지만 그녀의 손바닥 안에는 수만 명의 잠재적 찬양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올리는 사진 한 장에 쏟아지는 좋아요와 댓글, DM은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도파민 주사입니다. 당신이라는 익숙한 실체가 주는 안정감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새롭고 자극적인 가상 반응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당신은 지금 평범한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인간의 주의력을 훔치기 위해 설계한 거대 AI 알고리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소박한 직장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고민이 그 정교한 도파민 기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탄탄한 몸,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파트너를 배려하는 세심함까지 갖췄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처참하게 난도질당해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하루에 6시간 이상을 SNS에 매달리면서도 그와 마주 앉아 10분 동안 눈을 맞추며 대화할 에너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녀의 부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짓는 그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끌어낼 수 없는 그 생생한 감정적 반응을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타인들의 게시물을 보며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가 이 문제를 정중하게 제기했을 때 돌아온 반응입니다. 그녀는 그를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 구속하려는 가해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정서적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외로움을 당신의 결함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과거의 연애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 우선순위를 사수하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구걸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시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이 절박해질수록 그녀는 당신을 매력 없는 부채로 인식하고 더욱더 화려한 가상 세계로 도피합니다. 당신의 헌신은 당연한 배경음악이 되고 온라인상의 가벼운 찬사들은 삶의 주인공이 된 듯한 환각을 선사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파트너를 앞에 두고 낯선 이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가 언제부터 당당한 여성의 독립성으로 포장되었습니까? 이것은 독립이 아니라 정서적 방임이자
관계에 대한 태만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라는 정원을 가꾸는 대신 수만 개의 화분에 침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정서적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수많은 화분 중 하나일 뿐이며 심지어 이미 잡은 고기라는 이유로 물조차 받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남성성은 서서히 거세당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말을 걸면 분위기를 망치는 걸까? 내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 당신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접속 시간을 확인하고 그녀의 SNS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당당했던 당신은 사라지고 사랑을 갈구하는 초라한 구걸꾼만 남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방치당하고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현대 관계의 비극은 실제 행복보다 행복의 전시가 우위에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올리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더 큰 쾌락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연 배우가 아니라 그녀의 완벽한 삶을 돋보이게 하는 소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지옥 같은 루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녀의 휴대폰보다 더 자극적인 사람이 되려는 헛된 노력을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은 광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입니다. 화면을 끄게 하고 똑바로 눈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언을 하십시오. 나는 이 관계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진정한 연결과 존재감을 원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관계는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녀가 당신의 진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그 관계는 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화면 속으로 숨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보다 픽셀의 나열을 더 사랑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면서 다른 곳에서 설렘을 찾는 정서적 무임승차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알림 메시지 사이에서 남는 시간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가슴 속 불꽃을 다시 지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자신을 갉아먹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